오늘 토론에 강영미 실장님, 공윤수 원장님, 유 대표님 이렇게 이 토론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올려주신 순서대로 강영미 실장님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네. 제가 읽은 책은 전체 화면. 네. 제가 읽은 책은 그 못된 토마토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그 신커피 집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대표님 테이블에 있던 책인데 제가 워낙 판다를 좋아하니까 그 책에서 이렇게 제가 막 너무 이렇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니까 대표님이 제게 억지로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보는데 이 책은 이제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그러니까 판다의 실사를 이제 일상의 모습을 이제 사진첩처럼 담고 이제 그 동화책처럼 한 줄씩 이렇게 그 사진에 맞춰서 이렇게 쓴 어른들을 위한 정말 너무 이쁜 사진첩 동화집인데 제가 이 책을 너무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그 사진하고 글 한 줄하고 이렇게 배합되어 있는 이제 페이지들을 되게 아껴 보면서 이렇게 다 읽었는데 정말 너무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있는 그 서평, 가장 대표적인 서평을 올려놨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 책은 그 판다를 이제 의인화해서 이렇게 한 건데, 누구에게나 명랑하고 자기 삶을 잘 살고 있던 사람에게 생각지 못한 이제 그런 못된 토마토가 이제 찾아온다는 거예요.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뭐 갑자기 찾아온 우울이라든지 무기력, 불안, 뭐 이런 것들이겠죠. 누구나 한 번쯤은 만나게 되는 건데, 근데 저한테도 이제 3년 전에 저희 친정 아빠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말기 암인 거를 발견하셔가지고 이제 4개월 투병하시다가 이렇게 천국으로 가셨는데 저는 이제 그때는 너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지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 4개월 동안 아빠랑 같이 이제 지내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되게 귀한 시간을 보내드릴 수 있었는데 일상으로 돌아온 제가 그 일상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천국에 가신 거에 대한 확신은 있고, 그런데 너무나 또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렇게 제게도 너무 좀 힘들었어요. 그때 만난 게 이제 그 코로나 시절이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그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한국에선 처음으로 태어난 그 푸바오의 일상을 이제 동물원을 개방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사육사님이 이제 이제 유튜버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 일상들을 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를 준 거예요. 저에게도 그렇고, 이제 판다의 그런 이야기와 그 사육사 벌어지는 그리고 판다 가족들한테 일어나는 그런 영상들도 너무 재밌고, 판다라는 그 동물의 특성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래서 제게도 이제 그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깊었고, 처음으로 정말 제가 손가락 까딱할 수 없는 여기에서의 이 못된 토마토를 만난 그 증상이 딱 그렇게 되거든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이랬었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처음으로 저도 이 못된 토마토와 직면을 하면서 이제 제 마음속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저도 제 시간에서 충분히 그 시간을 보내고 그런 저의 마음을 살펴보고, 또 옆에 사랑해주는 지체가 있고 또 믿음 있고 또 말씀이 있어서 일어나서, 지금은 이제 푸바오가 중국으로 다 이제 뭐 3살이라고 하면 판다는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쌍둥이 동생들이 태어나가지고 거기는 엄청난 팬덤을 이제 이렇게 확보하면서 이제 그 매일의 이야기들이 넘쳐나는데, 저도 이제 아침 일찍 시작하는 새벽 알바와 또 여전히 그때 이제 마음을 돌보게 된 그 말씀 묵상하는 그 습관, 그리고 또 저에게 맡겨진 프로젝트나 이제 또 관계나 이런 회사 일들을 하면서 이제 분주하게 보내는데, 이 책에서 너무나 이제 이 과정들을 이제 그 시점으로, 그 1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담담하게 표현한 것이 너무나 이제 저희가 또 감동을 줬고, 여기에서 그 못된 토마토는 몸에 좋은데 왜 못되게 했을까? 그런데 이제 내 마음도, 아무리 건강한 마음도 그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녹이 쓰는 것처럼 강한 철도 우리 마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에서의 이 판단은 그 나의 마음을 이제 틴틴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예전에 자기를 너무 사랑해줬던 할머니 이름이 틴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에 너무나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친 저희 친정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저의 지금이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이런 것에 있어서, 또 육신의 아버지시지만 또 저한테는 또 믿음의 또 이제 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을 잡고 이렇게 일어날 힘을 가지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까마귀가 그건 못된 토마토라고 했지만 그 토마토를 쫓아낼 방법은 나는 모르지만 그것을 쫓아낸 사람들이 있다고 해, 이렇게 하면서 너도 이제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강물이 바다로 가는 여정에 사막을 이제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판다도 이제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직면을 하면서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알게 된 건, 내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던 것도, 억울했던 것도, 힘든 그런 역경도 결국은 내 마음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고, 나의 선택들이 모여서 나의 인생이 되었다,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 결국 이제 내가 강물이 바다로 가는 그 여정에서 이 마음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이 사막을 만나면 기후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강물이 이제 성분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수증기로. 그래서 수증기가 구름이 되었다가 이제 다시 바다로 갔을 때는 이제 비가 되어가지고 결국 바다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강물이 바다로 결국 간 거죠. 그것처럼 이제 내 마음도 예전의 내 마음이 아니라 계속 이제 변화가 되면서 이 판다가 이제 다른 눈을 갖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쁜 꽃이 피인 것도 이제 겨울을 보낸 그 꽃이 이쁜 꽃을 이렇게 피웠고, 또 이런 이제 파도도 그렇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 역시 이제 어릴 적 아빠 밑에서 컸던 저와 지금 이렇게 엄마와 아내가 된 저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제 자신이 많이 변화하게 된 것이, 결국은 이 때로 만나는 이 못된 토마토를 때때로 만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내 마음이 이제 변화하게 되고 내 자신이 성장하게 되는데,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막 성공을 달려갈 때 또는 그럴 때보다는 놓치기 어렵고, 오히려 이렇게 못된 토마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또는 내가 뭔가를 멈춰야 했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찰은 그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발표했던 그 최선의 고통, 그런 책도 같이 일맥상통하는 얘기지만, 이 고통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또 하나의 성숙과 성장을 만들어 가면 이제 또 강물이 바다가 되는 그런 과정이겠죠.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얘기하는 이제 고난이 축복이다, 이 말씀들이 이렇게 또 하나의 또 이렇게 메시지로 이어지면서, 이 책은 되게 이게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림이 너무, 사진 하나하나가 그 판다 특유의 그런 행동의 모습과, 그다음에 이 글도 굉장히 동화책처럼 썼는데 너무 잘 써서,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토마토가 이름인가 보죠?
못된 토마토가 이름인가요? 네, 책 이름입니다. 못된 토마토. 판다의 이름. 판다는 그냥 여기에서는 그 일본에 살고 있는 그 판다를 이제 촬영을 한 건데, 여기서 판다 이름은 1인칭 작가 시점이어서 본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이제 내 마음을 정하는 건 틴틴이라고 이렇게 할머니 이름을 붙이면서 이렇게 자아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판다는 동물이고 또 의인화했는데 책 제목은 토마토에서 이건 또 식물일이네. 이래서 다 지금 동원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공유 해제 부탁합니다. 네, 지난주 제가 읽었던 책은 제가 공부하면서 그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던 그 책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거 경상도 발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니는 혼자가 아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고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심재훈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으로요. 요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늘 여기 서울 와서 이렇게 만나 뵙지만 형님처럼 지내시고 아껴주시는 우리 김명환 목사님께서 선물을 해주신 책이고요. 이 책의 내용은 정말 참담한 시대 1930년대생이시니까요. 저희 아버님 연세 되시는데 그 연세 때 태어나서 일제시대와 전쟁, 그다음에 그런 어려운 시기를 힘겹게 이렇게 살아내신 우리 한국에서도 의사셨고 미국에도 의사셨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요셉의 집이라는 그런 요셉 의원이라는 곳에 와서서 그 나눔을 실천하셨던 그 의사의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환경과 여건이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너도 한번 살아봐라. 환경이나 여건을 탓하지 말고 한번 살아보라. 그런 이야기였고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힘들었지? 그 마음 다 안다. 하시는 우리 그분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또 내 주위에 살고 계시는 많은 이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위의 분들 정말 살기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참 그런 분들에게 이런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 안다. 너 혼자 아니야. 힘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지치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통계상 벌써 한 거의 10년 가까이가 우리 한국 청소년들 그리고 노인들 자살률이 세계 OECD 1위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분들 주위에서 한번 도와줬으면 좋겠고, 이 책하고 조금 내용은 다르지. 이번에 이제 자료를 준비하다가 강의 때문에 준비하다가 보니까 얼마 전 대구에서 어느 아이가 고등학생인데요. 자살을 했어요.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을 했는데 지나간 걸 쭉 훑어보니까 아이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7시간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살했는데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래도 옆에 있어줄 수 있는 또 나를 생각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같은 멤버가 있다는 것, 그거 알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힘내고 살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들었지 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유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이제 금요일 저녁마다 교회 공동체 모임이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근데 한 분이 모임장분이 이번에 회사를 차리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단톡방에다가 회사 이름을 뭘로 지으면 좋을지 고민 중이라고. 근데 보니까 거의 이미 정하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녁에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책들을 좀 봤습니다. 예,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 네이밍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제일 먼저 책에 언급되는 부분이 창세기 보면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그러니까 굉장히 앞쪽인 거죠. 예, 창세기에서 굉장히 앞쪽인데 거기에 나온 게 뭐냐면 아담이 이름을 짓는 부분부터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이름 지어지지 않으면 그걸 생각하기도 힘들고 전달하기도 힘들고 예, 그래서 이름 짓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행위다. 이런 대목이 이제 그 책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예, 그래서 중요성 중에 이제 몇 가지만 하면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그 특성을 나타내는 거, 특성과 개성을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 단어를 쓸 사람들한테 이거를 쉽게 인식시키고 기억시키는 거, 그리고 가치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명과 특성을 전달하는 거, 그리고 다른 것과 구별하는 거, 다른 것과 차별화돼서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근데 이 책들을 제가 한 권만 읽어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밀리의 서재가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권 정도가 제가 참고가 됐는데 이론적으로 돼 있는 거는 신들림 브랜드 네이밍 앤 슬로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책이 전체 구조로 봐가지고는 책이 그래도 제일 기초부터 탄탄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갔더라고요. 그래서 요 책을 제일 먼저 읽었고, 근데 이쪽에서는 실무에서 다루는 진짜 실무 기법은 조금 모자라요. 근데 그거는 장문정 씨가 쓴 한마디면 충분하다라는 책이 또 있더라고요. 요 책이 그 부분은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실무 쪽이어서 그런지 책 목차부터 보시면 완전히 장명할 때 부분 하나하나 이렇게 잡아내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실제 현장 사례하고 같이 해가지고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책하고 그리고 뜻밖의 책을 만났는데 생각을 못했는데 브랜드 네이밍 백과사전이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책은 그냥 목 잡아가지고는 안 되는데 여기 요거 요렇게 보면 책이 그냥 온통 도표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가지고 일단 분야로 나뉘어서 뭐 동물, 식물, 생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야로 맨 처음에 나누고 여기선 천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 단어를 맨 앞에다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이거를 국가별 있잖아요. 국가나 문화권별로 그걸 지칭하는 단어들 이거를 전부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 별책이 다 있다. 책을 보다 보니까. 예, 근데 막상 진짜 네이밍 할 때는 이거 참고가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보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분야 쪽 몇 개를 조금 넘나들면서 자기 브랜드 특성 봐가면서 그 다음에 적합한 국가 다른 문화권에서 쓰는 용어 중에 어떤 게 이제 귀에 있고 적절한가 이런 거 찾아내는 식으로 찾아가면 좋겠다 해서 책을 한 권만 이렇게 소개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3권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론, 현장, 참고 이렇게 했고 읽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장명을 해주는 AI 사이트가 나와갖고 벌써 많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네이미라는 사이트예요. 사이트 이름이 네이미.ai라는 사이트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제품 이름부터 회사 이름까지 어떻게 하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설명을 해주고 작성하자 그러면 얘가 작성하고 쫙 설명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이가 없는. 근데 재밌었어요. 예, 그래서 요거 소개를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네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AI 쪽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브랜드 네이밍을 키워드 가지고 해가지고 이름을 짓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얘도 그 사이트가 굉장히 그 재밌는 사이트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링크를 오늘 거 이벤트 토론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링크를 추가로 올려놓은 게 책들 읽다가 이 책들 가지고 조금 자료가 그 책으로 만드느라고 그랬는지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몇 개 더 챙겨놓은 것들 쭉 있거든요. 근데 요거 소개는 책이 아니니까 이벤트에다 올려놓은 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이해를 돕는 몇 가지 도해들 있잖아요. 그것들 찾아갖고 밑에 붙여놨으니까 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 이름 짓기가 참 어려운데 요즘은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뭐 아파트 이름 질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AI도 소개해 주시고 사이트 소개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다음 박은서 강사님 혹시 소개하실 거 있을까요? 일단은 어제 우리가 종강을 해서 잘 갔다 왔다고 말씀드리고요. 정말 음식을 가져왔는데 그 뷔페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음식을 해왔는데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랑코도 잘 먹는 사람이 한 3접시 갖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바꿔 입었다는 거. 하얀 옷을 뭐 가져오라 그러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하얀색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라우스 자체도 하얀색이 없고 있으면 약간 핑크톤 거의 검정색으로 가지고 있는데 하얀색을 준비하라 그러니 내가 그거 하루 때문에 하얀색 원하지 않는 하얀색을 살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핑크색으로 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다 각각 입고 왔어요. 뭐 검정색 입고 오신 분, 원피스 입고 오신 분, 뭐 반팔 입고 오신 분 이렇게 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가하고 뭐 이제 소개도 하고 노래도 하고 또 나름대로 팀목도 다지고 그래서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서운하다 보다도 저 같은 경우는 좀 마음이 편하다. 그 집에 이제 가서 출발하는 거리가 실질적으로 낮에 갈 때는 45분 정도 걸리는데 출퇴근 시간에 딱 걸리면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할 때만 활동할 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와라, 뭐 만나자,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안양을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좀 많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 일요일 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일요일 날 만나고 월요일 날 만나고 MT 때 만나고 그 다음날 우리 만날 나 이렇게 시간 안 된다고 그렇게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제 제가 일요일 날 안 만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화요일 날 또 무슨 교육 있대 특강 그리고 뭐 소맥도 있다 그러는데 어차피 가차 가지고 가니까 먹지도 못하니 제가 화요일 날은 참가를 안 하겠다 이제 제 나름대로 의사 표현을 했는데요. 재밌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학교 다닐 때 보면 남녀 혼합 비율로 제가 학교를 책하고는 좀 상관없어요. 이렇게 다녔고 직장도 남녀 혼합으로 있는 직장을 다니다가 강사 세계에서 들어와서 여자만 있는 그 세계란 표현이 맞더라고요. 정말 다른 세계예요. 제가 살고 있는 세계가 알록달록이고 그러다면 여자 세계는 송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눈치 없다고 소리를 좀 들었어. 내가 이렇게 눈치가 있는 애인데 왜 나보고 눈치 없다 그랬지? 여자 표정을 보라는 거예요. 여자 얼굴 봐야 돼요. 이럴 정도로. 나름대로 다른 수련도 하고 이래서 사람 마음도 좀 알고 이러겠는데 세계가 틀린 거예요. 그 세계를
한동안 겪다 보니 이제는 아, 저 사람 눈치를 이렇게 좀 봐야 되구나. 그랑고도 삶이 눈칫밥 사는 세상이었는데 여기 와서도 내가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 분위기가 이렇게 되더라고. 여자들만 있는 건. 그래서 실제 강사 아닌 게 우리가 활동을 할 때도 여자분이 많이 계시는데 남자 강사님을 원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남자 오시면 좀 좋아한다고. 진짜 실제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읽은 책은 뭐 방아 찢는 호랑이라고 그러는데 부모 산골 시골에 자녀 둘을 데리고 부부가 살았는데 지금처럼 부부가 맞벌이 일을 하러 가는 도중에 갈 때 할 수 없이 자녀 둘만 놓고 일을 갔는데 옛날 시골이니까 어떻게 해요? 호랑이도 나올 시절이고 담배 피는 시절이고 온갖 동물이 다 나온 시절이라 여기도 보니까 내용이 호랑이가 나오더라고요. 호랑이가 지나가다가 오누이 대화를 듣고 아, 이 집은 애들 뭐 잡아먹어도 되겠다 싶어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부모가 절대 나오지 말고 안에만 있어라 이런 얘기를 당부를 하고 가서 안에만 있는데 호랑이가 들어오려고 문을 앞발로 긁었더니 얘네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거기에 바늘을 세웠더니 바늘이 껴서 호랑이가 못 들어왔다. 그런데 얘는 잡아먹고 싶어서 또 한 방법으로 지붕에 올라갔더니 지붕은 뚫지를 못하고 구멍을 뚫어서 발을 넣었다 뺐다 하는데 얘네들은 이게 못 가. 방아 아니야? 그러면서 거기다 호랑이 발에다 방아를 대고 방아를 찧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들으면 우스운 얘기지만 애들이 봐는 시점에서는 아, 이게 방아가 될 수 있겠다는 거를 하면서 거기서 절부를 찧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다가 지쳤다. 잡아먹기 위해서 발 넣었다 뺐다 하는 도중에 호랑이가 지쳤다. 그래서 부모가 와서 볼 때는 참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얘네들이 또 입장에서 보면 놀이였다는 거예요. 방아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는 교훈을 보니까 호랑이가 참 무서운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서든지 당황하지 말자. 그리고 급할수록 천천히 좀 돌아가자. 그래서 제가 읽고 느낀 게 사람은 당황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 내가 이 말 하지 말아야지 툭 튀어나오는 말 그거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건데 이미 상대는 그게 언짢더라고요. 다음에 와서 뭐 어떻게 다른 행동을 해도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도 이제 남한테 상처 주는 말 되도록이면 안 하고 만다 이런 식으로 사는 편인데 내가 받았을 때 물론 내가 대범하게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고 지나가야 저도 편하기는 해요. 들어오는 말이 저게 내 말이 아니다 생각하고 되면은 편한데 막상 제가 좀 당황하고 급하고 막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렇게 섞이면 나도 모르게 말도 언성도 탁 지시형으로 나가고 짧고 공격성인 말이 되더라. 그래서 매번 얘기할 때 행동할 때 아 조금만 다시 한번 생각하자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이 얘기도 호랑이도 마찬가지로 급한데 애들이 봤을 때는 방아로 들려서 그래서 좀 더 생각하고 행동하면 지혜도 옳고 교훈도 얻는다 이 얘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표현을 하자 그러면 질병에 대해서는 참 엄마 아버지가 건강하게 체제를 낳아줘서 감사할 일인데 제 삶은 30대 초반부터 50대 초반 지금 전까지도 그 뭐라 그래요? 그 남들이 쓰는 자서전을 쓰려면 10권도 더 쓸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행복한 자서전이 아닌 거예요. 그 살면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20대, 30대, 40대가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거리가 드러내기가 싶으면 쉽게 얘기하면 사채업자한테 쫓겨다니고 애들을 폰테이너에서 데리고 살아야 되고 혼자 가정이고 뭐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그렇게 삶이 펼쳐지면은 한 70대, 80대 선생님보다 더 어렵게 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막 이런 거. 집이 없어서. 그러니까 책을 써야 된다. 그러면 막 부담인 거예요. 어디서 대먹다 20대, 30대, 40대는 딱 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장하는 계기가 아까 실장님 얘기하실 때 풍족하고 편안해서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언제? 힘들고 바닥을 길 때. 그때 저를 다시 한번 보고, 네가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겠구나 싶어서, 그때쯤 이제 성장이 확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성장이 되고, 내가 마음가짐도. 그러다 보니, 지금 제 이제 마음은 좀 참고, 되도록이면 할 말 좀 덜 하고, 정말 해야 될 상황이면은, 딱 포인트만 얘기를 하고, 아니면 되도록이면 들어주고, 이런 삶. 그 전에는 저도 공격적이죠. 왜요? 뭐 때문에? 이렇게 나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얻는 거는 별로 없더라. 추워 담을 수도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삶 자체가 꾹꾹 누르는 삶밖에 없었는 거야. 저는 하나인데, 사회에서 누르고, 주위에서 누르고, 모두 국가가 누른 느낌이에요. 도망 다니니까. 주민등록을 이렇게 주소를 띄워야 되는 상황인 거. 아니면 잡으러 오니. 그러니까 회사를 제가 들어가서 일을 해도 저는 급여가 만약 200이 원래 정상이면 120만 주는 거예요. 조건이 네가 사대보험을 가입을 못하니 그렇게라도 네가 살려면 살고 아니면 가라 이런 식. 그리고 퇴직금도 안 주는 거야. 왜? 너는 없는 사람, 잉여예요. 이런 삶을 한 40세까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야. 남들은 가진 게 많은데 저는 줘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갚아야 될 게. 그래서 삶이 재밌지가 않아. 근데 이제 제 얼굴에서 그나마 타고나기를 성향 성품이 좀 밝게 태어나서 그나마 덜 찌그러들고 덜 아래로 들어갔을 뿐이지, 또 그렇게 살지 않게 사람들한테 조금씩 다가가고 어떤 모임이 있으면 가운데는 못 가도 가장자리에서 저분이 뭔 얘기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보다 보니 참 성장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할 말을 진짜 그러면 너무 많아. 근데 보이고 싶지 않는 말, 힘든 거. 그래도 그나마 건강을 이렇게 안 넘어뜨렸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 많이 있었죠. 근데 그 간도 나쁘고 근데 사는 거에 비하면 그게 아래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살지 않으면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그러다 보니까 그랬다. 그래서 책으로 쓰는 많은 거 많아요. 근데 다 덮고 싶은 거. 뭐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남들 비해서 하나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랬다. 그래서 어제 잘 갔다 왔어요. 그 반찬이 너무 맛있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공 원장님이 힘들었지 하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이 종각 파티 아주 잘 출발하시더니 네, 잘 갔다 왔어요. 홀로서기 하시다가 또 이 책도 소개해 주시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해요. 예, 저는 그래서 휴가 안 내서.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 지금 너무 많이 뺏었네. 저 이제 그 마을 공동체 이제 첫 번째 읽을 책으로 이태준의 밤길을 선정을 했어요. 근데 이 밤길이 쓰여진 시기가 1940년 문장이란 잡지에 발표가 되었어요. 근데 이 이태준이란 분이 이 한국 단편 소설의 완성자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한국 근대 소설사 가운데서 핵심 작가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태준 씨가 이 광복 해방되고 나서 이 월북 그 전쟁하면서 월북을 하게 돼가지고 이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1987년에 이제 그 해금돼 가지고 이제 저기 하게 됐는데, 이 밤길이란 소설은 그 소설의 무대가 인천 월미도의 용궁각 공사 현장이에요. 근데 이
월미도 영궁각은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이 목욕탕, 조탕이라고 그랬죠. 이제 그래서 월미도 앞바다에 지어진 고급 요리집인데 수상 호텔이라 할까요? 그런 그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바다 위에 지어진 그 누각 형태의 요정이어서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이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때는 일본인들이 주로 이용을 했고 이제 한국 조선 사람으로서는 그 이 뭐야 매국노에서 뭐 이 자기 받은 사람이 나왔을까? 근데 이제 그 이 월미도가 굉장히 그 많이 유명한 그런 이제 관광지였고 또 이제 그 자유공원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각국공원이라고 그랬었죠. 이제 거기로 이제 또 연결이 되고 이제 그런 저기로 해가지고 그 자유공원이 신혼여행지로서도 많이 활용이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소설에 보면은 뜨내기 노동자인 황서방이 서울에서부터 이 용궁각의 공사 현장에 내려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용궁각이 주요 뼈대 공사를 모두 마치고 내부 마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때가 장마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그동안에 벌었돈 다 까먹고 있는 상황인데 이 황서방이 서울에서 행랑살이를 했거든요. 그 행랑살이를 하던 집주인이 전보를 보낸 거예요. 인천 가니까 인천역으로 마중 나오라 이런 식으로 전보가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딱 마중을 나가서 보니까 이 주인이 한 손으로는 젖먹이를 안고 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장아장 걷는 그 아이 손을 쥐고 온 거예요. 그 얘들 딱 넘겨받은데 그 주인이 냅다 뺨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황서방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젖먹이가 울고 이제 또 열이 펄펄 끓으니까 집주인이 이거 황서방 찾아다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인천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젖먹이 아기가 살지를 못하고 그 장맛비가 내리는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이 여관에 있었는데 그 여관에서 사람이 죽은 적이라고 하면 또 소문이 날 테니까 그 이 아기를 안고 나와서 그 이 장맛비가 내리는 밤에 죽어서 주왕 공동묘지에 아기를 묻고 돌아오는 그게 아주 그 간단하고 실제 소설도 이 책으로 했을 때 한 6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소설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미도 용궁각, 인천역, 주왕 공동묘지 해가지고 인천을 배경으로 아주 잘 그런 쓴 소설이고 또 소설 내용이 그 용궁각이라고 하는 어떤 그 화려한 그런데 민중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황서방이 거기에서 이 근로자 노동자로서 일을 하는데 이 일당을 받아서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래서 이 상업 중인 용궁각과 대비해서 그런 화려함 뒤에 숨겨진 민중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해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일본인들이 이 경인선이 이제 남대문으로 출발하는데 남대문에서 이 저기 차석이 등급이 있는 거예요. 1등, 2등, 3등. 그래가지고 1등 칸 지정석에 앉아서 인천에 와가지고 이제 용궁과 가서 즐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미도 이제 조탕이 있다는 건 이제 또 아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우리 그 조선인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리얼하게 보여준 이런 소설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소설을 통해서 그 일제 강점기 시대의 노동 현장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런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태준이라는 작가가 이걸 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밤길에 대한 소설은 아주 오래돼서 저작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올려놨거든요. 짧으니까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준은 호가 상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가로서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해방 후에 조선문학가 동맹중앙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면서 자유문화 운동을 하다가 월북을 했어요. 그래서 죽은 시기가 안 나옵니다. 근데 워낙 글을 잘 써서 이 많은 30한 5편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조선의 모파상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근대 단편 소설의 완성자라고 불려서 시에는 정지용, 문장에는 태준이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 사람입니다. 소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또 박은서 강사님 응원 드리고 우리 유 대표님 책을 4권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좋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응원하기 위해서 못된 토마토 또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박은서 작가님, 강사님 혼자가 아닙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럼 강아지는 호랑이도 있어요. 예,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어제 진짜 파티 맛있었어. 어제 계속 보면서 어디 있나 계속 찾았는데 나는 못 찾았어. 옆에 있었어. 옆에 있어. 여하튼 그랬어. 사진을 쭉 동영상을 계속 봤는데 뭐 얼굴을 안 보여서 자꾸 걱정하고 있었어.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들어가십시오.